원래는 토요일에 킹스맨 골든서클에 대한 마지막 단점을 올렸어야 했는데 영상을 만들다 갑자기 떠오른 바가 있어서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킹스맨 골든서클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 리뷰를 통해서 이 사태를 모두 다 종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만일 포피를 일부러 그렇게 무능하게 만든 것이 감독의 의도였다면, 미국의 첩보 요원과 영국의 첩보 요원을 일부러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려냈다면, 이와 같은 시선으로 킹스맨 골든서클을 바라본다면 영화를 느끼는 맛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이번 리뷰에서는 킹스맨 골든서클에 대한 포인트 리뷰와 스포일러 리뷰를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매튜 본 감독은 어떤 현상을 비틀고 비판적으로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이러한 평을 남긴 걸 봤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대결 구도에서 하류층의 승리를 보여줬고, 또한 여기에서 전통과 IT라는 현대 산물의 맞대결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 말한 영화 바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였기 때문입니다.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엑스맨 시리즈 자체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매튜 본 감독은 이 영화 속에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색을 한층 더 깊게 담아냈습니다. 이처럼 매튜 본 감독은 자신이 참여한 작품 속에 선명한 메시지와 구도를 남기기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쪽에 올려놓은 카드를 통해서 이동진 평론가와 김중혁 작가가 진행하는 영화당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골든서클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피는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풍자한 인물입니다. 제 예상에는 매튜 본 감독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르코스를 통해서 이번 킹스맨 골든서클에 대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마약과 카르텔을 비판하고 또 이를 바라보며 대응책을 펼친 미국이란 나라의 정책을 비꼬았으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동조했던 사람들까지도 비판하는 영화가 바로 킹스맨 골든서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매년 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헐리우드는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마약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시카리오,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마약 중독을 함께 보여줬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화학 선생님이 마약 왕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준 브레이킹 배드,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1대1을 다룬 나르코스, 그리고 지금 리뷰를 남기는 킹스맨 골든서클에 이르기까지. 사실 마약은 서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한국에서도 정치인의 아들, 연예인, 심지어 일반인들의 마약 중독에 걸리는 기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앓고 있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스맨 골든서클에서도 포피라는 마약왕을 선두에 내세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매튜 본 감독은 포피라는 인물을 잔인함을 가지고 있지만 대응책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허술하고 나약한 마약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포피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르코스를 보면 실제로 존재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마약왕은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고 용의주도하며 똑똑한 인물로 나옵니다. 실제 그랬던 인물이고요. 그런데 동료, 가족, 그리고 자신이 빚을 졌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층민들에게까지도 너무나도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파블로 에스코바르입니다. 그래서 시즌1을 보고 있으면 그의 인간적인 이면 때문에 그에게 굉장한 매력을 가지게 만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튜 본 감독이 이러한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영웅시 되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썩 반기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매튜 본 감독은 마약을 만들고 마약을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한 해에 6만 명이라는 미국인들이 죽게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르코스에서 파블로 에스코바로가 보여줬던 인간적인 모습은 결국 사람들의 시체와 피를 밟고 올라간 자의 여유일 뿐이라고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킹스맨 골든서클에서 잔인하고 사랑스러운 하지만 마약 왕으로서는 0점을 주고 싶은 포피라는 인물을 만들어버림으로써 나르코스를 보면서 파블로 에스코바로를 조금이라도 우상시했던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킹스맨 골든서클을 그와 같이 만들었고 포피를 그와 같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튜 감독은 킹스맨 골든서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마약왕, 마약, 그것은 증오의 대상이다. 미국은 한 해에 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마약으로 죽어간다. 그리고 그 마약에 연관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한 해에 수십만 명에 다다르는 미국인들이 마약 때문에 죽는다. 그럼 마약을 하는 사람이 나쁠까? 아니면 마약을 만드는 사람이 나쁠까?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멋있다고? 마초스럽다고? 그들은 스튜피질 뿐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 역시도 스튜피시다. 그의 이러한 메시지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대통령 옆을 보좌하고 있던 여성 정치인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만든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마약을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다 죽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물론 그녀를 통해서 이런 정치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 리뷰를 보신 분들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리뷰 제목을 매튜분이 사랑한 남자로 논란을 종결시키다 라고 만들었는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킹스맨 골든서클에서는 눈에 가장 잘 띄는 남자 하나가 있습니다. 위스키입니다. 페드로 파스칼이라는 배우죠. 킹스맨 시작을 알렸던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2015년 2월 11일에 개봉을 했고 반년이 지난 8월 28일 넷플릭스에서는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로의 전기를 다룬 드라마 나르코스를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추측컨대 매튜 감독이 1편의 성공으로 2편을 염두하고 있던 당시 마약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던 찰나 나르코스를 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나르코스를 보면서 킹스맨 두 번째 이야기를 마약을 소재로 한 스토리로 제작해야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제작사가 나르코스를 보고 소스를 던졌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세 가지 상황 중 한 가지 이상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듯이 페드로 파스칼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해서 킹스맨 골든서클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페드로 파스칼이라는 이 배우가 나르코스와 킹스맨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수컷 냄새가 풀풀 풍기는 매력적인 카우보이로 나온 페드로 파스칼은 킹스맨 골든서클에서 위스키 요원으로 나온 배우입니다. 사실 그가 전세계의 얼굴을 알렸던 거는 2014년 왕자의 게임 시즌4에서 오베리넨 역할을 맡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을 하다가 약 2년 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르코스에서 콜롬비아에서 일을 하는 미국 마약 단속국 DEA 요원인 하비에르 페냐 역할을 맡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전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그런 그가 킹스맨 골든서클에서 마약을 싫어하는 스테이츠맨 요원 위스키로 나온 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드라마 영화에서는 배우의 이전에 보여줬던 연기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차용해서 캐스팅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킹스맨 골든서클과 나르코스의 연결선에 페드로 파스칼이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는 인물이 바로 위스키예요. 페드로 파스칼이라는 배우가 보여준 위스키라는 인물은 정말 이름에 걸맞는 뒤끝없고 깔끔한 목넘김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그 영화 속에서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매력이 넘친 배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고편에서도 약간 이상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예고편에서는 출연진을 모두 다 소개했는데 페드로 파스칼이라는 이름은 3편의 예고편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게도 멋있는 장면이나 굉장히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페드로 파스칼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고편들을 보면서 출연을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를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튜 본 감독이 영화의 중심에 그를 넣었기 때문에 예고편 등에서 그와 같이 보여줬고 또 스토리가 그와 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저 끝에는 나르코스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바예요. 실제로 페드로 파스칼은 배우가 과거에 보여줬었던 그 역할들을 잠깐 언급을 하면은 왕자의 게임에서는 오베릴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카리스마적인 모습과 액션을 보여줬어요. 나르코스라는 드라마에서는 그가 굉장히 인간적인 그리고 냉정한 이해의 요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습이 킹스맨 골든서클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강력한 스포일러인데요. 킹스맨 골든서클에서 위스키는 굉장히 마약을 싫어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는 17세 때 사랑하는 여인을 마약 중독자들에게 허망하게 잃게 된 뒤로 마약을 혐오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르코스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일단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한 마약 단속국 DEA 요원 페냐는 마약 단속국 요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약을 싫어해요. 근데 페냐는 다른 요원들과는 달리 정보원들과 사랑을 나누는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을 밑바탕에서 정보원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때에 따라서는 제3국으로 망명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냐는 나르코스라는 드라마, 아니 당시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잡기 위해서 움직였었던 요원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감성적이며 가장 마약을 싫어하는 인물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그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상에서요. 이러한 인물 설정은 킹스맨 골든서클 위스키하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흡사해요. 17살의 사랑하는 여인을 마약 중독자들에게 의해서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약을 혐오하는 모습. 하지만 나이를 먹었어도 현재까지 그녀를 잊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처받은 수컷의 모습. 이건 오베린 혹은 페냐, 이런 인물들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르코스 속 페냐 요원과 킹스맨 골든서클 속 위스키 요원이 그래서 너무 닮아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멋있다, 대단하다, 화려하다, 이 모든 수식어, 이런 멋진 수식어는 전부 다 위스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르코스와 킹스맨 골든서클 속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한 두 인물 위스키와 페냐를 비교해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공무원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정책에 동조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마약으로 인해서 세상을 등졌다라는 것이 중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물론 페냐는 정보원이고 동료고, 그리고 킹스맨 골든서클의 위스키는 사랑하는 여인이죠. 그리고 인간미, 특히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인물로 나온다는 거고요. 5번째로는 상처받은 수컷의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난다, 그런 이미지를 풍긴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토리를 이어가는 주요 소품도 똑같아요. 마약이죠. 그리고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정부하고 딜을 해서 5성급 감옥, 즉 자신만의 요새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킹스맨 골든서클 속 포피 역시도 오래된 유적 안에 자신의 추억을 담은 아담한 요새를 만들어 놓습니다. 핵심적인 소품과 인물이 보여주는 성향 역시도 굉장히 흡사해요. 메인 빌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요. 그래서 저는 나르코스가 킹스맨 골든서클 제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지난 리뷰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던 본진 털리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무도 안 보셔가지고 그 영상이나 뭐 리뷰를 많이 안 봐서 사실 이 부분이 킹스맨 골든서클에서 매튜 본 감독이 가장 자신의 메시지를 가장 크게 담았던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스토리와 개연성만 바라보면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킹스맨 골든서클은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곱씹으면서 이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매튜 본 감독이 킹스맨 골든서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 건지 그게 조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는 킹스맨 골든서클을 통해서 포피라는 어설픈 사이코패스 마약 왕을 통해서 나르코스에 나오는 실제 사이코 마약 왕인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비판하고 풍자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 어설픈 마무리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약과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인물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를 그 장면을 통해서, 마지막 장면, 본진 털리는 장면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매튜 본 감독이 이와 같은 스토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인물이 바로 페드로 파스칼, 나르코스에서 DEA 요원으로 출연을 했었던, 그리고 킹스맨 골든서클에서는 미국의 첩보 요원 위스키로 등장한 바로 그 페드로 파스칼을 이야기의 중심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전도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킹스맨 골든서클을 통해서 마약 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우러러볼 대상이 아니고 멍청한 사회 악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습득해야 된다고 좀 봐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잔인무도하고 법과 도덕적 규범을 자신의 잣대로 맞추고 해석하는 인물들이라 굉장한 악인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매튜 본 감독의 킹스맨 골든서클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매튜 본 감독은 마지막 반전을 통해서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한 위스키라는 인물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마약을 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마약과 마약을 운반하고 제작하고 판매한 사람들에게 비난이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마약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호기심이나 혹은 타인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 부조리에 의해서 또한 중독이 된 이유도 치료 목적을 위해서 중독이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원초적인 것들을 배제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를 매튜 본 감독이 관객들에게 말하고 싶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고 싶어서 포피, 에그시, 해리 등의 인물들에 대한 매력 발산을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매튜 본 감독이 그걸 크게 염두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킹스맨 시리즈는 3편을 끝으로 제작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든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스테이츠맨도 자세히 보면은 그 스테이츠맨들이 어떤 비밀 조직에 관련된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튜 본 감독은 그 스테이츠맨을 통해서도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내부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을 가려내지 못하면 1편에서 킹스맨이 보였던 실수를 2편에서도 스테이츠맨이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조직의 내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즉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야 조직이 잘 흘러가고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아메리칸 메이드라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베리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아메리칸 메이드가 나르코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미국으로 마약을 옮긴 미국의 마약을 뿌린 인물이 베리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만든 마약을 미국 마이애미에 뿌린 인물이 미국인 베리실인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츠맨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스파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 번 더 보여준 거고요. 여기에 미국 정부는 그 당시에 자신들의 제국주의를 위해서 그런 마약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걸 단속은 했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특히 CIA가 했었던 이상한 짓 때문에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이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 소굴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도 그가 밝혔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튜 본 감독의 그런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리뷰를 지금까지 남긴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3편에서 마크 스트롱이 연기한 멀리는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뢰 폭파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큰 덩어리가 앞으로 날아가는 게 씬이 넘어가기 직전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3편에서 멀리는 살아나올 거라고 봐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3편은 마지막 시리즈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모든 요원들이 총 출동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는 분명 두 다리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 한쪽 다리만 잘린 채로 나올 텐데 저는 두 다리가 잘린 채로 나올 것 같아요. 다리는 의수를 하고요. 그래서 엑스맨의 자비에로 교수를 패러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록시가 같이 서 있으면서 마치 미스틱처럼 자신이 만들었던 엑스맨 그거를 패러디하는 걸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만들었던 영상 리뷰 중에서 가장 긴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블레이드 러너 2049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19 여기에 단편까지 이 모든 걸 통합한 리뷰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